많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스마트폰에 꽉 붙잡혀 사는 요즘. 오래전부터 한결같은 수뇌보로 책과 사랑에 빠진 한 남자가 있습니다. 30년째 서점을 운영해온 김인학 사장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가 오랜 세월 동안 서점을 떠날 수 없었던 이유. 서점은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식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뜻한 온기가 가득한 그의 책방으로 안내합니다.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 전라남도 해남. 서점 운영 경력 30년의 김인학 씨가 이른 아침부터 책방 책정리로 분주합니다. 어지른 책들 좀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손님들이 책 보면서 자꾸 이렇게 자리를 옮겨놓은 것도 제 위치에 좀 없는 작업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대충 봐도 엄청난 양의 책들. 유아용 그림책부터 중고등학교 참고서와 문제집, 소설까지 동네 서점치곤 꽤 많은 3만여 권의 책을 보유하고 있다는데요. 책을 좋아하는 이들에겐 보물창고 같은 인학 씨의 책방. 단골 손님들의 면면도 다양합니다. 책방을 함께 찾은 모녀. 엄마가 대학에 입학한 딸에게 책을 선물하러 왔는데요.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들 때 머리맡에 있는 책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 저의 마음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근데 자주는 못 왔고요.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좋나요. 네. 좋나요? 저도 좋아요.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한 주씩 읽으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새로운 것도 배우고. 책 한 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닳고 해온 말이지만 인학 씨는 그 말의 힘을 평생에 걸쳐 깨닫고 있습니다. 책은 정말 그 말 없는 스승입니다. 나는 그렇게 여태까지 생각을 하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책을 통해서 또 내가 수양을 하고 싶으면 책을 통해서 그 책 한 줄에서 그 자기의 어떤 인생이 바꿔지는 그런 것을 내가 많이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어려운 형편에도 용돈을 모아 책을 사보던 인학 씨는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돼 초등학교 은사님의 일을 도울 무렵 진로를 고민하던 인학 씨는 은사님에게 결정적인 조언을 듣습니다. 교직에서 근무하는 것이 교육의 어떤 일선이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그쪽에 책을 공급하는 일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하는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말씀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은사님의 생각을 영향을 받아서 그 또 이 책방이라는 직업을 선택을 하게 됐고. 맹목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기보단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고 삶의 길을 열어주고 싶어 열게 된 공간. 서점 안팎에 신영복 선생의 글씨를 사용함으로써 그 바람을 담았는데요.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이익이 되고 내가 편하면은 쉽게 그냥 그 올바른 것을 판단하지 못하고 가버리는 그런 현 시대에서 바른 생각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20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자기 그 의지를 지켰다라는 그런 그 강한 그 올바른 정신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담고 싶은 거예요. 조용히 서점을 지키던 인학 씨가 갑자기 어디론가 향합니다. 차까지 타는 걸 보니 어디 멀리라도 가는 걸까요? 그가 향한 곳은 신간을 받기 위해 간 화물 취급소. 예전에 서점이 한창 잘 될 때는 5톤 트럭에 가득 실려오던 새 책들이지만 지금은 그 양이 현저히 줄었다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벌써 한 35%, 40%가 그
매출에서 이렇게 감소됐다고도 거의 비교를 해보면 거의 그렇더라고요. 인터넷 서점의 활성화와 대형 서점의 등장으로 동네 책방이 타격을 받은 지 오래. 지역 인구도 점점 줄어들다 보니 이낙 씨의 서점도 불황을 피할 수 없었는데요. 자금 사정은 어려운데 매일 쏟아지는 신간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습니다. 돈은 없는데 결제 금액은 뭐 여기도 4천만 원, 1천만 원, 2천만 원. 결제 좀 안 하고 살면 안 되나? 30년 동안 늘 결제일을 지켰지만 이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오음을 발행을 합니다. 내가 월말에 얼마씩을 갚겠다. 그런데 그 오음은 그 날짜가 되면 정확하게 다음에 주겠습니다. 이런 게 없어요. 그 날짜에 정확하게 그 갚아야 됩니다. 은행 오음 날짜가 돌아오면 돈이 없으면은 별돈을 다 갖다라도 그 오음 결제를 해야지만 그때를 넘길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은 그 신용이 이제 무너지는 그 부도 처리가 되는 거죠. 살다 보면 한 번쯤이라지만 30년 동안 서점을 운영하면서 겪은 가장 큰 위기.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네. 그때 예상치 못한 인연이 그에게 도움을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아주 좋습니다. 더 젊어지셨네. 수년째 책방을 드나들던 단골 손님이 알고 보니 당시 전남 신용보증재단의 박창규 해남 지점장이었던 겁니다. 또 사장님하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자금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제 자금이라는 게 정부 정책 자금은 금리 자체가 싸잖아요. 그래서 그럼 다른 자금보다도 혹시 이렇게 정부 정책 자금을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 검토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런 자금 있냐고. 자금 회전이 막힌 이낙 씨는 재단을 찾았고 신용도, 현장 방문, 사업자의 경력, 매출액 등을 고려해 대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사장님께서 한 사업장에서 30년 넘게 영업을 해오셨고 방문 당시에도 손님이 상당히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증을 해드리는 게 상당히 무난하다고 판단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의 도움으로 5천만 원을 빌릴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시 포기할까 고민했던 서점을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죠. 그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좀 낮지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그런 게 도움이 되고 좋은 시스템이고 뭐 좋은 제도다. 이제 이런 고마움을 느끼죠. 신용보증재단은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들이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보증서로 대출을 받은 고객이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알려주는 금리 알림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리 알림이를 통해서 고객은 각 은행별 보증서 대출 금리를 비교하고 나에게 유리한 은행을 이용하시면 금융비용 절감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을 좋아하던 소년에서 좋은 책을 전해주는 이웃집 아저씨가 된 이낙 씨. 앞으로의 바람은 뭘까요? 책방 주인으로서 앞으로 하고자 하는 뭐 아니면은 어떻게 그런 바람이 있다면은 이 책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이익금이 적어진다 하더라도 좀 더 좋은 그 문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사회에 조금 그 보탬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아마 서점 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높은 인기의 베스트셀러도 좋지만 오래도록 읽히는 책 스테디셀러처럼 되고 싶다는 그의 책방이 우리 곁에 오래오래 남길 바랍니다.